네 번째는 교사 선생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통합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지금 원에는 무발화 아동 2명, 지적장애 A, 자폐성 B 2명의 아이가 있는데 AAC 의사소통판을 사용하여 아동과 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폐성 친구 A는 AAC를 활용하여 현재는 무발화에서 의미 있는 발성으로 변화되었는데 아직 조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또래 친구들은 아이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 친구 B는 전혀 소통이 확장되고 있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A는 좀 더 정확한 발음으로 소리를 낼 수 있게 도와주고 싶고, 근데 이런 상황들이 마스크를 쓴 상황에서 너무 어렵습니다. B는 발음은 둘째 치더라도 의사소통을 확장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두 분 선생님께 질문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남보람 선생님. 네. 일단 통합 어린이집에서 AAC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선생님이 굉장히 열정이 넘치시는 거고, 맞아요. 그 열정을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자폐아동 AI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면, 일단 어떤 형태, 그림 의사소통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의사소통판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어서 어떤 AAC를 사용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았다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AAC를 통해서 이제 무발화 아동이 의미 있는 발성까지 변화가 되었다니, 이 아이가 정말 소통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구나 하는 게 저한테 제일 먼저 와닿았고요. 자기의 의견을 표현한다는 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 알았으니까 이제는 조금씩 더 많이 늘어나겠구나 라는 것도 좀 기대가 됩니다. 발음까지 좋으면 친구들이 더 잘 알아들을 텐데 하는 이 선생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막 와닿는데요. 사실은 이 무발화 아이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한 2년, 3년을 쭉 가르쳐 오신 아이라면 조금 다르겠지만, 이 상황에서 아이가 무발화였는데 발음이 안 좋아서 친구랑 소통을 못하는 것까지가 그렇게 쉽게 금방 할 수 있는 길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무발화에서 의미 있는 발성으로 시작된 단계라면 발음에 집중하기보다는 조금 더 소통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것에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좀 생각보다 모두가 다 욕심쟁이에요.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 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다들 물어봐요. 언제 걷니? 그리고 걸으면 언제 뛰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아이가 넘어지지 않고 걷기까지가 거의 뭐 1000번, 2000번은 넘어져야지 걸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잘 걷는 것에서 잘 뛰는 것까지 가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성공의 경험을 많이 쌓아주는 게 더 중요하지, 자, 너 이제 걸었으니까 이제 뛰어봐 하고 막 하나 둘 하고 손잡고 뛰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아요. 말하는 것도 사실은 똑같아요. 아무 말도 못하던 아이가 친구야, 우리 오늘 같이 보드게임 하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럴 때 친구한테 눈빛을 딱 보냈는데 친구가 그래, 보드게임 하자 하면은 너무 좋은 거고, 이제는 AAC를 하지 않더라도 아이에게 저기야 라고만 해도 너랑 뭐 할래? 싫어! 이렇게 얘기해도 내 의사가 전달이 되었구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빛을 나누는 시간, 소리를 나누는 시간, 꼭 이렇게 수려한 대화가 아니더라도 나의 의견을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게 된 다음에는, 그때는 이제 발음을 조금 고쳐주셔도 되는데요. 너무 욕심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급하게 AAC의 작별을 고하기보다는 AAC라는 것 자체가 보완 대체 의사소통이잖아요. 처음에 무발화인 아이는 대체적인 방법으로 내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통해서 혹은 어떤 어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전달하였다면, 이제는 보완하는 방식으로 AAC를 조금 더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이가 그러니까
단어만 이야기하였더라면 이제는 문장도 이야기하고 뭐 질문도 할 수 있고 청유도 할 수 있고 명령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주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AAC를 조금 더 사용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발음을 고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발음이 걱정된다 하시잖아요. 발음이 걱정돼요. 저도 친구들에게 또박또박 말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보통의 자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발음이 처음부터 AAC를 사용하다가 말이 트이는 아이들은 굉장히 또박또박 얘기해요. 새우깡 주세요. 이렇게 자폐 아이들이 내가 발음이 나빠서 말 못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자폐 아이들의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이는 아마 자폐적인 특징 때문에 발음이 어렵다기보다는 운동성이 조금 덜 준비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유아기의 시옷 발음은 거의 다 못해요. 그래서 7살에 다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근육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들일수록 발음이 더 똑바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소근육 운동은 어떤지, 연하는 어떠한지, 대근육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인해 보신 다음에 아 이게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없는데 발음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언어치료 선생님과 좀 상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B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B 아동은 지적장애라고 하셨죠. 그래서 지적장애 아동의 근데 소통이 거의 안 된다. 그랬을 때 이 아이에게 의사소통판이 무슨 의미인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대상에 따라서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의사소통판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두 다 달라야 되지만 정말 소통하는 게 뭔지 잘 모르는 아이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의사소통판은 도깨비 방망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AAC 처음 시작할수록 혹은 지적 기능성이 많이 제한적일수록 의사소통판은 와 내가 이걸 써먹었더니 너무 좋다 이게 확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AC의 한 종류인 팩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프로그램이 너무 좋으니 돈을 많이 내고 쓰세요는 아니고요. 그 의사소통 체계의 원리는 어떤 거냐면 내가 사탕 사진을 이 사람에게 전달을 해주면 이 사람이 아 나의 의견이 닿은 것 이 사람에게 닿으면 그 사탕이 나한테 오는구나 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아, 내 의견이 닿았더니 사탕이 돌아왔더라. 해서 그것이 무엇이냐 결국엔 도깨비 방망이인 거거든요. 선생님 사탕 주세요. 그럼 선생님 사탕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말을 한다는 게 바로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는 거구나. 아, 내가 사탕 달라고 하면 선생님 사탕 주는구나. 아, 내가 말하니까 이렇게 좋구나. 내가 뭐라도 하나 저 사람 주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아이가 많이 깨닫게 되면 아이들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자예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하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 그 하얗고 마시면 시원한데 이렇게 우유라는 말을 쓸 줄 아는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설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상징의 의미, 이 의사소통의 의미를 아이가 알게 된다면 도깨비 방망이는 얼마나 좋아요. 저는 맨날 있으면 맨날 휘두르고 싶은 건데요. 그래서 그 아이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질문인데 저희 박은효 선생님께서 네. 한번 의견을 아니 뭐 듣겠습니다. 나보라 선생님 다 말씀하셔가지고 네, 의견이 좀 같이 이제 겹치는 것도 많은데 이제 통합 어린이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사소통 계획을 세울 때 아이들의 뭐 선호도 조사라든지 인지도라든지 뭐 이런 인지적인 면 이런 거를 아마 고려하셔서 계획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질문 내용만 봐도 선생님이 굉장히 아이들한테 관심이 되게 많으신 분 같아요. 이 어린이집에서 애들 돌보기도 되게 힘든데 애들 막 신변 처리하기도 너무너무 힘드실 텐데 막 이런 되게 걱정을 제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의사소통판도 실은 저희 학교도 학생들의 흥미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제공이 되거든요. 뭐 촉각
자극을 해서도 하기도 하고 소리 자극을 내기도 하고 뭐 좋아하는 실물들을 막 따닥따닥 붙여가지고 선택하기도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뭐 판 제작하는 것도 막 캐릭터 같은 것도 많이 넣어서 제작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의사통 판도 아이가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제작을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A 학생 경우는 실은 남보원 선생님 의견하고 거의 비슷해요. 발음까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발음은 언어 치료 선생님에게 만약에 애가 거부감이 없다면 또 거기 가서 거부감이 생겨가지고 입을 꼭 다무는 아이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나비 이렇게 가르치니까 애가 지겨워서 또 안 하는 아이들도 실은 경험상 많이 있어서 아이가 거부하지 않고 요즘에 또 언어 치료 선생님들은 또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발음 교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 얘는 어떻게 이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도와줄까? 아까 말한 대로 보상과 칭찬이죠. 예, 그다음에 통합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얘네들과 같이 어울려서 뭐 역할놀이 할 때, 뭐 동화 읽기를 할 때, 뭐 놀이 시간 이런 시간에 자연스럽게 아이가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해주고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뭐 칭찬해주는 거죠. 폭풍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해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아이. 이 A 학생이 아닌 다른 정상 아동들에게 이 아이에 대한 이해를 해주고 너네가 선생님이야. 애들을 도와주는 거야 아주. 그러지만 앉혀놓고 가르치듯이 하면 안 되지. 애들이 또 선생님 하라 그러면 또 그렇게 하면 또 애가 또 거부감을 일으키니까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애가 자연스럽게 언어들을 습득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강요하다 보면 대래 위축돼서 말을 안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내 발음 이상한가? 그리고 내가 말할 때 제가 웃었어. 나 말하기 싫은데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자폐성 장애를 좀 가지고 있는 친구가 남 상관을 안 할 것 같고요. 애들 상관을 안 할 것 같은데 그게 자연스러운 특히 어린이집이니까 그런 코너 활동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언어가 애가 나왔을 때 그거를 교정해주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뭐 보상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러면 A 학생은 정말로 막 폭풍 성장해서 막 너무 말을 해서 선생님이 귀를 막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까지 갈 것 같아요. 이제 B 학생의 경우는 이제 뭐 지적 장애를 갖고 있다고 했고 발화가 되지 않고 소통 방법을 확장하고 싶다고 하셨지만 소통 방법을 확장? 그럼 뭐 여러 개를 막 해야 되나? 얘가 더 헷갈릴 것 같아요. 내가 너무 헷갈릴 것 같으니까 아이한테 가장 맞는 게 뭔가 아까 남보라 선생님께서는 그림교환 의사소통 방법 이런 거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얘가 좋아하는 게 뭘까? 얘가 좋아하는 걸 좀 찾아서 얘가 청각 자극을 좋아하면 청각적인 자극을 활용해서 뭐 눌러서 토킹 버튼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활용을 한다든가 얘가 뭐 캐릭터를 좋아한다 그러면 뭐 인형도 녹음되는 인형들 많잖아요. 그런 걸 활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애가 이제 놀면서 뭐 자연스럽게 흥미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뭐 소통하는 것도 좀 확장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급하게 선생님이 욕심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러다 보면 선생님도 지치고 아이들도 지치니까 저는 좀 그냥 어린이집이라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그 환경을 잘 활용해서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애들이 좋아하는 흥미거리, 선호도들을 잘 조사해서 그거를 집중해서 이렇게 지도를 하다 보면 소통하는 건 한 번 물꼬가 트면 순식간에 굉장히 이렇게 발화점이 돼서 막 터지듯이 폭죽 터듯이 터지는데 그 안에 막 지치더라고요. 얘는 안 되나 봐. 딴 거 할까? 이것도 안 되나 봐. 이렇게 하시는 게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애 학생 한 명을 데리고 지금 자극발을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노래가 나오는 거였어요. 이렇게 누르면 노래가 나와요. 이게 트럼펫을 막 이렇게 불면서. 근데 이제 그거를 저는 이제 출석 부를 때 이제 그거를 해야지만, 성공을 해야지만 이름을 불러주고 수업에 참여를 시켰어요. 근데 애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애들은 하지도 않아요. 쳐다도 안 봐요. 근데 이제 수업에 들어오고 싶은 막 의지가 있는 애들은 그걸 어떤 방법으로든 치든지 누르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뭐 자기만의 방법으로 그걸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관심이 없어서 저도 정말 포기할까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순간에 얘다 이러고 한번 눌러주더라고요. 너 고생했다. 이러면서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자기가 그 눌러서 소리가 났다는 거에 얘가 약간 쏙소를 살짝 내버려 들어서 됐다, 이제 됐어. 이제 됐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여러 그 작을 계속 같은 시간에 반복해서 똑같이 하는 거죠. 해바라기 노래를 듣지 않으면 저희가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얘들아 다 통과해야 돼. 뭐 애들이 누구누구를 안 돼서 기다려줘야지 우리가. 근데 이제 실패 경험이 처음에 계속 있다가 이게 성공을 하고 나서는 그 횟수가 계속 주는 거예요. 내가 3번을 했을 때 아니 3분을 기다려줬다면 저는 2분, 1분 다면 단박에 바로 그냥 냈다가 아니고 바로 웃으면서 그러고 나서는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달라졌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걔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포기하지 않는 거. 같은 거를 집요하게 끝까지 얘가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대신 재미있게 질리게 계속 가박 나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좀 어렵지만 그래서 어려워요. 제가 선생님한테도 뭐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놀면서 흥미있는 걸 가지고 지원해 주세요. 정말 추상적인 말이긴 하지만 선생님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어린이집 선생님은 아시니까 알고 계신 거를 잘 활용하셔서 꾸준하게 지도하시면 A 학생이건 B 학생이건 유치원이든 학교에 들어오든 아주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선생님께서 너무 좋은 의견 주셔서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새삼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저희가 소통의 경험, 네. 성공 경험인 거고 그런 경험들이 저희가 기다림 속에서 그리고 어머님들께도 그리고 선생님들께도 똑같이 의견을 드리는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아이들이나 저희 친구들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일단 거기에 대한 시간을 드리고 기다려주면 네, 반드시 저희 친구들이 소통을 어떤 방식으로도 한다라는 것을 제가 새삼 또 다시 깨닫게 됩니다. 네, 좋은 의견들 너무 감사드립니다.